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형사사건 전문 채널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23년 전인 2009년에 일어났던 청산가리 막걸리 살해 사건을 아십니까? 당시에 이제 순천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었는데 부녀가 이 사건을 공모한 걸로 드러났고,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 부녀 중 아버지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그리고 딸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났고 복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재심 결정이 났습니다. 정말 그 당시에 제가 생각했을 때 세간을 떠들썩했던 사건이었는데 어떤 사건이었죠?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할 거예요. 순천시에 소재하는 자택에서 60대 아버지하고 20대 딸이 공모를 했다는 거예요. 공모한 이유가 뭐냐면 둘이 이제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어머니,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내인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감추기 위해서 막걸리에 청산가를 넣고 아내에게 이제 건네주고, 그 아내가 이제 동네 사람들하고 나눠 마시다가 결국은 이 아내는 살해됐고, 동네 사람 3명 중에 1명은 살해되고 2명은 먹다가 이상하니까 이제 뱉어가지고 사실은 죽지는 않았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국민의 어떤 공분, 그리고 이제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이 농촌 지역이었고, 그 다음에 살해당한 사람과 뭐 어떤 원한 관계, 이런 것들을 아무리 수사해도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경찰,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부녀가 이 살해를 공모했다고 해서 이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당시에 검찰이 어떤 범행 동기로 기소를 했나요? 검찰은 이 피의자인 부녀가 서로 15년 동안에 부적절한 관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10년 전에 이 60대 남자의 부인이 이것을 알고 이제 추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감추기 위해서 둘이 치밀하게 이제 짰다는 거죠. 근데 여자의 어머니는 딸이 계속 채팅을 통해서 뭐 너무나 자유분방한 교제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추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이해관계가 일치가 된 거죠. 왜냐면 부녀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뭐 채팅 앱을 통해서 또 다른 남자들과 교제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아내가 참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추궁하고 따지고 하니까 둘이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넣어서 살해하자 이렇게 공모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왜냐하면 10여 년 동안에 그런 걸 알고도 함구하고 살고 있었다? 이건 또 이해가 가지 않고, 또 주위 사람들이 전혀 모르고 있었다? 이 부분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당시도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1심과 2심 판단이 달랐어요. 1심에서는 이 사건에 있어서 어떤 증거 자체는 청산가리를 탄 막걸리, 그리고 이 부녀의 자백, 이게 중요한 증거였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이 부녀의 진술 자체가 일치도 하지 않고요, 또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이 범행 자백에 대해서는 신빙성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소심에 가서 이게 180도로 선고 내용이 바뀝니다. 2심 재판부는요, 범행 내용이 서로 부녀 간의 진술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피고인 딸 측에서 지적 능력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주장했던 걸 보입니다. 그런데 정신감정을 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고, 또 딸 자체가 어떤 성폭행 관련해서 무고로 고소한 그런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무고로 고소할 정도 되면 어떤 지적 능력이나 이런 면에서 전 정상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60대인 남자에 대해서는 무기징역, 그리고 이 딸에 대해서는 징역 20년을 선고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증거의 문제점들이 상당히 좀 많았죠. 왜냐하면 일단 증거는 청산가리 같은 막걸리와 피의자들의, 피고인들의 자백밖에 없었거든요. 일단 검찰에서는 뭐 막걸리 구입 경로가 다 판명이 됐고, 그 다음에 청산가리는 원래 그 당시에 어떤 훨씬 전에 자전거 수리점을 하는 사람으로부터 이걸 구입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사를 하다 보니까 수리점은 없어져 버렸고 그 주인도 사망을 해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청산가리 구입하는 거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거죠. 청산가리를 왜 자전거 수리하는 사람부터 구입했을까? 물론 이제 검찰은 이제 해충제이기 때문에 청산가리가 그 해충제 목적으로 이 사람들이 구입을 해서 막걸리에 탔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이제 석연치 않은 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도 이제 강압 수사를 한 게 아니냐. 그래서 검찰이 계속 회유와 압박 이런 걸 통해서 자백을 받아냈고, 그 다음에 딸의 어떤 지능, 지적 능력 이런 것들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검찰 경찰에서 압박을 가하니까 이제 딸이 뭐 어쩔 수 없이 자백을 한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들이 뭐 유족 측에서도 있었고요. 또 상당히 그때 법정에서도 논란이 많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법원이 이제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한 이유가 뭘까요? 일단 이제 검찰의 회유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막걸리 구입하게 된 경로가 검찰이 증거로 제시한 것과 다른 어떤 새로운 CCTV가 발견된 걸 보여요. 그래서 이제 화물 차량을 타고 막걸리를 구입했는데, 원래 검찰에서는 그렇게 구입 경로를 다르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화물차 가지고 막걸리 구입한 경로가 발견이 되다 보니까 이게 배치가 되잖아요. 배치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중요한 증거가 막걸리고 청산가리인데, 막걸리는 검찰이 주장한 경로하고 틀린 CCTV가 발견되고, 그다음에 청산가리 자체는 자전거 수리점에서 해충제로 그걸 가져왔다는데 자전거 수리점도 없고, 그다음에 주인도 사망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증거인 피의자들의 자백이 해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고, 해충제랄지 막걸리 구입한 이유랄지 경로가 전혀 설명이 안 되고, 그래서 재심 개시 결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 재심 당사자들은 현재 어떤 상태일까요? 지금 뭐 당연히 무기징역하고 징역 20년을 받았기 때문에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죠. 그런데 수감 중에 재심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그렇게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이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법원에서 재심 개시 결정을 했고, 또 이런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두 부녀에 대해서 형 집행정지 결정이 나서 이제는 교도소에 있지 않고 이제 밖에 나와 있는 상태죠. 사실 이제 이 사건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제 무죄 추정 원칙 있잖아요. 그리고 증거 자체는 사실은 엄격해야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도 마찬가지고 2심 재판 또 대법원 재판에서 이 부분을 좀 너무 강구하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뭐 저도 뭐 변호사로서 뭐 법원 재판 많이 참여를 하는데, 사실 이제 재판부마다 굉장히 열심히 하고요. 이런 무죄 추정이랄지 증거를 엄격하게 따지는 재판부가 있는가 하면, 또 뭐 대충 재판하려는 판사도 있어요. 또 대충 재판하려는 검사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특히 이런 살인 사건이랄지 이런 사건들은 굉장히 형량이 뭐 무기징역 20년, 10년 그러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증거 자체는 엄격해야 하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소가 되고 구속이 돼버리면 마치 유죄 추정 원칙처럼 생각을 하고 그런 재판부들이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도 재판하면서도 상당히 안타까울 때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판부 많이 다투기도 해요. 그렇지만 일단 재판부의 어떤 결정 자체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 바꿔놓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신중해야 하고 정말 엄격해야 한다고 봅니다. 일단 뭐 재심 개시 결정이 됐다고 해서 다 무죄가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뭐 제가 이제까지 설명한 걸 근거로 판단해 보면 과연 그 당시 60대 남자죠. 성은 백 씨입니다. 이 백 씨는, 그리고 백 씨의 딸은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